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선실 이윤창 대표 상담사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보이는 행동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단순하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한 부분은 존재하는데요. 다음에 5가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륜의 시작점과 양상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이라는 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발현됩니다. 어느 정도의 유전성과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 회피 성향, 환경적인 이유, 성장 환경들이 주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람은 성적인 욕구, 정서적인 충족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어 상대의 매력에 반해 시작이 됩니다. 불륜이라는 말 그대로 윤리에 어긋나게 비밀스럽게 쾌락을 쫓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바람은 어린 시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결핍이 주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굶주림이 매우 심한 편이기에 이를 성적으로 탐닉하려는 보상성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본인의 가진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 즉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아를 떠받들어줄 그릇 역할이 항상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여주는 나르시시스트이지만 결핍 때문에 성적으로는 충동성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바람은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관계의 과정은 생략되며 불륜의 강도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두 번째, 외도 이전에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이전에 공감 능력이 있고 정서적 소통이 잘 되었다면 나르시시스트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라면 일반적인 소통에서도 이상함을 감지하기 쉽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녀들과 정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 역할과 부모 역할에 대해 학습되지 않았기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옵니다. 문제가 터지면 나서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책임 전가를 하며 뒤에 숨어버리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아니면 습관적인 거짓말로 그때그때 본인의 약한 부분을 메꾸려고 듭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를 두셨다면 독박 육아, 독박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일절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요. 집에 생활비만 제공해주면 자신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적질과 꼬투리 잡기, 자기 감정에 따라 터지는 분노, 강박 증세를 일으키는 잔소리와 남 탓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간녀를 보호하는지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는 오직 본인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이 이를 사회적인 명성, 주변 평판, 직장 내의 위치,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같은 것들 말이죠. 상간자가 공격을 받으면 진정으로 아파하고 걱정하는 일반적인 바람과는 달리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계산부터 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공직자이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는 위협을 받을수록 한 번 정도 센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그거 흔들어도 나는 끄떡없어. 이 직장도 포기하면 돼. 끝까지 가려면 가봐. 내가 너한테 다시 가나 그런 걸로 날 협박하다니 너 속물이다.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굉장히 두려워서 방어하기에 급급한 말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사회적인 목숨을 상간녀의 목숨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 자신을 희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아내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강하게 움켜쥐고 압박한다면 그들은 배우자를 온화하게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들거나 배우자의 뜻에 맞게 태도를 바꾸어 순순히 따라줄 것입니다. 네 번째, 바람의 재발 여부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상간자라는 중독 대상을 제거하는 데에는 해결 방법은 같습니다. 일반 바람이 일단 종결이 되면 부부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소통을 하면서 신뢰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용서를 위한 노력과 남편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간다면 상담 회기가 지날수록 부부관계 회복의 정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바람은 종결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방편의 댐으로 그들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억누른 것일 뿐 언제라도 붕괴되어 터질 댐과 같습니다. 만약 바람을 못 피게 한다면 그런 무의식적인 억압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약자에게로 발현이 되며 무시무시한 지랄발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성매매 정도로 바람을 피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죠. 진실되게 소통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와 같이 자신은 희생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르시시스트는 그 진실한 마음과 기도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상대편으로 넘기는데 급급하고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들을 진정으로 믿기보다는 진정성과 영혼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을 뒤에서 관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가족 상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라면 그의 가족의 태도가 비상식적이고 막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그게 무슨 큰일이냐면서 작은 일로 치부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될까봐 계산기를 빨리 돌려서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거나 감정이 배제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 말이죠. 억압적이고 수직적인 일반적 수준이 아닌 속된 말로 보통 넘는 부모를 두었거나 부모의 한쪽이 바람을 피웠거나 홀어머니 홀아버지 경직된 가족 구조 형태를 보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일관되고 올바른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앞에서 거짓말로 가짜 가면을 쓰는 행동을 학습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나르시시스트는 그들 부모의 강한 성질에 염증을 느끼고 거부하려 하고 본인이 힘이 생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의 그러한 패턴에 몸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항시 의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려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일컬어 정체성과 뿌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본인만의 내면의 기준이 없기에 언제라도 상간자라는 존재를 새엄마 새아빠로 간주해서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들에게 진심을 보이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먹힐 것이고 강하게 압박하고 짐승처럼 다루거나 역으로 가스라이팅해야지만이 그들은 당신의 뜻에 따라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외도나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카페로 찾아오셔서 여러 대처글들을 읽어보시고 서로 소통하며 위안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